1순위 다이어트. 똑똑한 다이어트를 위한 비법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저탄고지를 활용한 다이어트 식습관에 이어 다이어트 완전 정복 2탄. 근육 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몸매를 디자인하는 핵심 홈트레이닝 비법을 배워봅니다. 북극발 한파로 춘천의 명소인 공지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과거 빙상 경기가 열렸을 만큼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손꼽히는 공지천. 그곳의 겨울 매력을 소개합니다. 극심해진 코로나로 인해 동해안 일출 명소인 강릉시가 연말 강릉을 찾아올 관광객들에게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문까지 냈었는데요. 과연 관광객들은 새해 일출을 보러 강릉에 왔을까요? 12월 31일 강릉의 해변가와 맛집 등을 점검해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새해가 지난지도 된지도 한 열흘이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죠. 정말 빠릅니다. 네, 용석 씨는 혹시 새해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조금 적신호가 켜지긴 했는데 그래요? 아직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운동하고 맞아요. 출근하기 그리고 네네. 일기 쓰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좀 미루기 시작하면서 약간 핑계거리가 막 생겨요. 네네.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이제 열흘 간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용석 씨 같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새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1%가 됐고요. 그마저도 4분의 1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새해 세운 계획들을 쭉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도 크게 잡기보다는요. 네네. 작게 잡아서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면 좀 재미를 붙여서 올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명수 씨가 짚어드린 이렇게 새해 계획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서요. 올해 세운 목표들 꼭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생방송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 친구 추가 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삼행시 주제는요. 네. 강추위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강추위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앱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 한 분 선정해서 가족사진 촬영권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주기 위해서 박경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강추위가 오늘 삼행시 미션인데 오늘 네. 진짜 춥더라고요. 자, 365 함께하는 동안만큼은요. 뜨끈한 차 한 잔 드시면서 1시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게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바로 경윤 씨 전해주시죠. 네, 혹시 저번 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이어트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굶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저탄고지식 다이어트였나요? 맞아요. 어떻게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좀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은지 좀 제 삶의 눈에서는 좀 어때 보여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명수 씨? 턱선이 좀 날렵해진 것 같기도 하면서 V라인?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어쨌든 다이어트 시작하신 거죠? 맞아요. 일단은 다이어트에서 80%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탄고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네. 지방을 섭취하는 그 저탄고지 식단을 소개해드렸는데 용석 씨가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몸이 좀 가벼워지셨지 않았을까? 뭘 보고요? 뭘 아니, 왜냐면 보고요? 아까 저희가 분장실에서 봤을 때 네. 날아다니더라고요. 평소보다 조금 한 20% 정도 더 시끄러워졌다 느꼈거든요. 예. 에너지가 좀 넘치면서 몸이 좀 가벼워서 좀 더 이렇게 움직임도 많아진 것 같아요. 야, 좀 정색을 부산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다고요? 부산스럽다고요. 부산스러워요. 정답입니다. 살이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네네네. 저녁이 되니까 원래 제가 텐션이 좀 올라가요. 아. 네. 오늘은요, 더 확실하게 몸을 디자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했던 이 식단
사진과 함께 운동을 병행하면은요 몸을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러 가보실게요. 자, 지난주 기억이 나시나요? 저탄고지를 활용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맛과 포만감, 건강까지 챙기면서 체중 감량에 도전했었는데요. 김태연이 와와와 여러분 저 S라인 만들려고 저번에 먹었던 그거 있잖아요. 그 단호박 에그 슬러시랑 볶음밥이랑 그 90초빵 그걸로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1kg 빠진 거 있죠. 어머 웬일이야.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군살, S라인 이거 아직까지는 좀 먼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부르면 됩니다. 코치님 도와줘요. 네, 도와드릴게요. 코치님 반가워요. 아니 코치님 제가 몸무게가 좀 줄었거든요. 근데 아니 거울에 제 몸을 봤는데 이 몸이 아니라 몸뚱아리더라고요. 네, 제가 바꿔드릴게요. 어떻게? S라인으로 예쁘게 디자인. S라인이요? 와우, 아름다운 몸매를 디자인하는 운동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선생님, 사실 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이랑 운동인데 운동을 어떻게 잘해야지 S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365일 24시간 숨쉬기 운동, 아하. 그다음에 방탄 오빠들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거? 아우, 많이 제가 질문 놀라셨어요.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몸에 가장 많은 근육을 갖고 있는 부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리 같아요. 바로 허벅지입니다. 우와, 맞네요. 허벅지는 저희 몸 근육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비율이고요.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고 체중 조절 다이어트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하체 운동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체 운동 중에서도 어떤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스쿼트입니다. 오, 하체 운동의 꽃이잖아요. 아우,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이거. 이제 저도 옷을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이 S라인 되기 위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볼게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혹시 네. 배구 하셨었나요? 아니요, 오늘 좀 체육복을 넉넉한 걸 입었어요. 선생님이랑 확실히 비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잠옷 컨셉을 한번 입어봤어요. 집에서 맨날 입고 다니는 아유, 네.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운동할 입고 때는 싶어서 추리닝, 꿈꾸는 잠 날이 때는 있습니다. 잠옷. 네, 부끄럽네. 좋네요. 네. 마신 나갈 자, 때는 첫 집 번째 밖에서 동작 외출복. 어떤 아하. 거부터 제가 좀 해보면 될까요? 하체 허벅지 윗면이 내 무게를 실어서 그 무게로 다시 올라와주는 원리이죠. 근데 그때 무릎이 발가락 앞보다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무릎에 저희 무게가 실리게 되겠죠. 그럼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앉을 때 자세를 유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호흡 중요하겠죠. 앉을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올라오면서 후 하고 뱉어주시고요. 앉았을 때 엉덩이가 완전히 90도 이렇게 180도가 되지 않고 15도 정도로 띄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이신 분들은 의자를 이용해서 엉덩이가 닿을 듯 말 듯 정도 닿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내려갔다 올라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동작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선생님 옆에서 제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일어나셔서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할만 앉았다가 이게 운동이 된다고 선생님? 너무 쉬운데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동작이 경윤 씨 운동 안 해본 티가 나네요. 아하.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헛뜨, 에헤라디야. 잘하지 않았어요? 같이 옆에서 똑같은 거 잘못된 예를 봐봐, 잘 봐봐. 보여줬대요. 내가 볼 때 똑같은데? 더 잘하지. 아니야? 본인이 더 잘한대요, 세상에. 자,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선생님,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세요. 저를. 네, 여기서 잘못된 거. 이렇게 따라했다면 완전 잘못된 거예요. 무릎이 아, 그래요? 이거 튀어나와서. 응. 이 허벅지에 내 몸의 무게를 실어서 허벅지 근육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근데 올라가는 대부분 동작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집에서. 맞아요. 네. 허벅지 무게를 무릎이 실게 되면 무릎에 부상이 있고 스쿼트를 했는데 무릎이 아파요라는 얘기가 나오시고 잘못된 다시 한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뒤로 조금 더 뒤로.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허벅지 저거밖에 안 무게를 내려갔었어요? 실어서
호흡을 거의 들이마시고 바닥에 내려가고 좀 내려간 줄 알았는데. 올라올게요. 후. 엄살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를 진짜 힘들어. 정확히 취해 주셔야지만 예쁜 허벅지 앞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아. 제가 아까 10번 한 거랑 이거 한 번 한 거랑 이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정확하게 근육의 쓰임을 느끼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제답게 시간을 쓰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으셨죠? 정확한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쿼트에서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니까요. 횟수보다 올바른 자세 잡는 법부터 익히시면 좋겠죠. 자, 시선 정면 보시고 허벅지 무게 실리시는 거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 엄살 부리는 것 같으시면은 지금 따라해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같이 하세요. 네, 천천히 호흡 들이마셨나요? 올라오면서 호흡하고 올라올게요. 오. 천천히. 무릎이 나오면 안 돼요. 앉으세요. 엉덩이가 뒤로 한다는 느낌으로. 아니, 엉덩이. 아이고. 아니 엉덩이를 살짝 내려가 볼게요. 내밀었는데 다시 들어놓으면 이 자세가 이상해. 약간 오리공댕이처럼 돼. 느껴집니까? 다음.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진짜 힘들어요. 올라가세요. 이거 해보세요. 아이고. 해보세요. 이거 올라오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우는 거 아니죠? 이거 거의 눈물 나요 정말. 와. 진짜 힘들다 이거. 근데 저도 오늘 굉장히 극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오늘 코치님께서도 이런 수강생은 여태까지 없었다라는 걸 간접 체험해보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저 첫 번째 자세를 이렇게 보셨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저희 몸 상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스쿼트를 중요하다는 동작으로 인지를 하시지만 집에서 혼자 하실 때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스쿼트를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그 운동은 나랑 맞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를 모르고 계시는 제 겁니다. 얘기인가 봐요. 오늘부터 정확한 자세를 조금씩 노력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우 진짜 맞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하체랑 복부를 연결하는 응용 동작 한번 볼게요. 허벅지는 더 탄력 있게 그리고 옆구리 살은 더 잘록하게 만들어주는 스쿼트 엘보우 동작입니다. S라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근력 운동이자 내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만세 스쿼트. 골반 틀어짐 등 자세 교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용서 씨 시작하세요. 다이어트의 아, 가장 예. 중요한 식단을 힘들 것 저번 주에 배워봤고 이번 주에는 이제 운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운동을 하면서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조언의 말씀 해낼 수 있다! 응원의 말씀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허벅지 운동을 하면 허벅지만 두꺼워지고 뚱뚱해지는 것 맞아. 같아요. 느낌 드신다고 하시지만 허벅지 근육이 일시적으로 근육이 약간 붓는 느낌으로 펌핑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지방이 쏙 빠지고 근육으로 탄력 있게 자리 잡기 때문에 스쿼트, 하체 운동 열심히 하셔서 예쁜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S라인 몸매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스쿼트로 몸매 만드세요. 꼭이요. 아 이제 또 실전 돌입해봐야죠. 아, 그래요? 네네. 어머, 아우 우리 명수 오. 너무 예쁘다. 항상 이제 365로 본방사수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여러분 지금 하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좋은 자세입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아. 탄력 있잖아요. 완전 틀린 자세예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만세 스쿼트. 아이고. 저거 뭐야? 네, 네. 하체 근육 운동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이 스쿼트의 기본 자세를 오늘 배워봤는데 네, 네네. 사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경일 씨한테 정말 고마운 게 제가 스쿼트 기본 자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은 운동 시작하기 전에 스쿼트를 잘못하면 무릎에 안 좋다. 맞아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를 배워서 운동을 시작한다면 네네. 정말 건강하게 근력 운동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오늘부터 그럼 하는 거예요, 스쿼트? 해야죠. 몇 개, 몇 개, 오. 하루에 몇 개? 몇 개 하면 돼요. 하루에 뭐 한 선생님 말로는 네, 네. 1시간에 뭐 네. 몇백 개씩 하시던데. 몇 개요? 몇백 개씩 하시던데요?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예. 아, 저도 이 스쿼트를 정말 이 1시간 동안 하드 트레이닝 요것만 받아봤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유산소 운동 한 10시간 한 거나 다름없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네. 용성 아나운서 한번 시범 보여줘요. 아, 진짜 네. 뭐야? 아까 보니까 포인트가 있더만요. 네. 이게 일단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뭘 대고 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 올라오세요. 자, 어쨌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 저탄 뭐였죠? 저탄고지를 활용했던 다이어트 식당에 이어서 네. 이 근력 운동까지 상당히 당기네요. 자 올해는 경윤 씨의 그 운동 성공기 들을 수 있는 거죠?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예. 마지막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네. 제가 진짜 운동신경이 1도 없구나 이런 알고 생각이 있어요. 들었는데 네. 식단과 함께 병행을 하면서 이제 스쿼트 배워봤으니까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동작 하나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더 안정적인 자세를 한번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계획하셨다면은요. 올해 저랑 꼭 한번 성공해보기로 해요. 우리. 네, 맞습니다. 경윤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 해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요. 네네. 새해 다이어트 완전 정복 저희가 1편부터 3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함께 해보시면서 이 네. 결심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삼행시 미션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강추위입니다. 강추위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한 분 뽑아서 가족사진 촬영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춘천에서 온 소식을 만나볼까요? 네, 강추위로 저희가 삼행시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 정말 북극발 한파라고 할 정도로 날씨 정말 추웠는데 네네. 이게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침 최저 기온이요 10도 이하를 밑돌고 있어요. 정말 춥잖아요. 야, 10도 이하가 뭐예요? 네네.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야외 촬영이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핫팩을 쟁여놓는 게 겨울 월동 준비하는 거 시작이거든요. 아하. 이번에도요, 진짜 촬영 딱 들어가가지고 몸에서 뭘 꺼내냐면은 네. 핫팩이 한 5-6개씩 나와요. 네. 오늘도 전쟁터에서 승리했구나. 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겨울을 지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경윤 씨가 뭐 핫팩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전 얘기 들어보면요. 강원도 맹추위가 더 위력을 떨쳤다고 하거든요. 네네네네네. 지금 추위는 뭐 별거 아니다. 예전에는 뭐 훨씬 더 기온도 낮고 막 그 눈이 막 여기 막 허리까지 쌓이고 그랬다고 하는데 많이 약해진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석 아나운서 딱 얘기 들어보면은 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막 진짜 뭐 한 재작년만 해도 네. 제가 예. 송어 잡기를 그 맨손 잡기로 가요. 막 진짜 영화 몇 대 들어가서 진짜 정말 반팔 반바지 입고 들어가지고 송어 같은 거 잡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네. 어떻게 한번 같이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시겠어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뭐 편하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 좀 죄송합니다, 경윤 씨. 제가 좀 섣불렀네요. 사과하세요. 강원도 예, 예. 보통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네네. 아니 용석 씨가 라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땐 이 강추위 아무것도 아니었어. 오. 그때는 강이 꽁꽁 얼어붙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우리 겨울 풍경은 어땠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계 스포츠의 메카라고 불렸던 춘천의 공지천의 모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겨울 한파에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온통 하얗게 뒤덮인 땅만큼 단단히 얼어붙은 춘천 의암호. 이렇게 차가운 계절마저 춘천 공지천에선 보석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데요. 추울수록 추억 가득했던 그 겨울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시베리아 뺨친다는 춘베리아의 명성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때는 1985년, 말해 뭐할까요? 지금보다 추워도 더 춥고 눈도 더 많이 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눈폭탄이 쏟아지는 건 예산일. 와, 차선이 하나도 안 보여. 아니 이게 도로야 스키장이야? 자동차들은 겨울이면 늘 거북이가 되곤 했고 제설차가 아무리 열일하고 다녀도 기록적인 적설량을 감당하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폭설이 쏟아진 날이면 오히려 신나서 집 밖으로 놀러 나왔던 사람들. 춘천 시민들은 너도 나도 눈보라를 뚫고 나와 공지천의 눈부신 설경을 즐기곤 했습니다. 추울수록 발도장을 찍고 싶어지는 곳, 눈이 쌓일수록 낭만이 쌓이는 로맨틱 핫플레이스. 지금도 공지천과 의암호는 춘천의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명소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춘천엔 공지천이 있다.
사람도 도시도 정화되는 곳이랄까요? 공지천은 춘천 시민의 허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엄청 많이 깨끗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봐도 시민들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사실 공지천엔 흑역사가 있습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오염된 물이 흐르고 숲을만 무성하던 도시 하천. 오물이 쌓인 강바닥에서 악취까지 올라오던 공지천이지만 현재는 잘 정비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 코스가 됐습니다. 오늘도 만보 걸어야지. 공지천의 진짜 매력은 겨울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근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강물. 고양이가 네 발로 활보하는 강 위를 정작 오리배는 발이 묶여 못 다니는 반전의 계절. 사실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덜 얼어붙은 거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야, 뭐. 사람도 건너다녔다. 지금보다 수온이 낮아 조금만 추워도 단단히 얼어붙곤 했던 공지천. 사람들은 마치 아이스링크장에 온 것 마냥 너도 나도 얼음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풍경이죠. 때 빼고 박는 신사숙녀들도 체면 내려놓고 얼음 트레킹 데이트에 나섰으니까요. 그전에는 많이 얼었죠. 많이 얼었는데 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날씨 이제 변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는 안 오는데 그전에는 많이 얼어가지고 여기서 뭐 빙상 경기도 되고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현재 춘천 조각공원이 위치한 자리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천연 아이스링크였습니다. 당연히 입장료는 무료. 별다른 즐길 거리가 없던 시절 대자연이 만들어준 춘천 최고의 레저파크. 춘천 사람이라면 스케이트 실력은 기본이지. 수많은 빙상 선수를 배출한 건 물론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누구나 스케이트를 즐겼는데요. 60, 70년대엔 자연적으로 얼음이 얼어야만 빙상대회가 가능했던 만큼 공지천은 유일했던 실외 경기장. 빙상 경기를 하면서 거기서 하이셀레스 황제 트로피가 전달되고 정신을 전달되고 또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빙상 경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요게 73년입니다. 요게 1973년 1월에 하사하셨어요. 이티오피아 황제가. 공지천이 천연 스케이트장이었다면 공지천 가는 도로는 자동차들의 스케이트장. 택시, 버스, 트럭까지 트리플 악셀을 뛸 기세입니다. 스케이트를 안 신어도 거리에 나서면 강제로 스케이트를 탈 수밖에 없었으니 의도치 않게 자꾸 삼보일배하는 행인들. 그야말로 한 걸음 떼기도 무서운 악마의 보도블록. 거리가 꽁꽁 얼어도 이곳만큼은 소끈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공지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구름다리. 공지어 조형물이 위치한 다리 한가운데는 한때 유명한 데이트 명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팔각지붕이 특징인 카페, 레스토랑, 호수의 집. 호수의 집이 유명했죠.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 그 관리 차원에서 그랬는지 없어졌어요. 그게. 그 레스토랑 같은 거 그게 춘천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물 위에 그게 있으니까 아주 명소였었어요. 명소. 공지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 한국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군의 희생을 기리고자 1968년 세워진 오해의 상징입니다. 그 옆에 위치한 이 커피숍 또한 공지천을 찾아오면 반드시 들러야 했던 전국적인 명소. 7, 80년대엔 앉을 자리가 없어 손님들이 바닥에서 커피를 마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51년 동안 문을 한 번도 안 닫았어요. 대학 때 미팅 여기서 해서 커피 마시고 결혼하셔서 손자를 보시고 며느리를 보시고 하신 분들이 다들 여기 와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추억하고 동경하면서 내가 옛날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민들의 산책 장소이자 소풍 장소가 되기도 하는 공지천 조각공원. 이곳은 사실 땅이 아니라 물이 흐르던 공지천 하류였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된 시가지의 폐수와 오염물이 이 구간에 퇴적되자 수질 개선을 위해 강바닥을 퍼내는 준설 작업이 진행되고 그 자리를 흙으로 덮는 매립 공사를 하면서 현재 조각공원 부지가 생성된 겁니다. 한때 빙상대회가 열리는 아이스링크였다가 넓은 공터가 된 공지천의 일부 구간. 매립지는 1990년 초 개방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있는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춘천 MBC 올라가기 전에도 거기 공원이 넓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매립하지 않고 거기도 다 하천이었어요. 의암공원 역시 매립 공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큼직한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야외 공연장, 산책로 등이 조성돼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춘천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 이곳이 한때는 물이 가득 차 있던 강의 일부였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현재 춘천 MBC의 진입도로는 당시 차창을 내리게 만드는 강변도로. 이렇게 공지천 강물이 출렁대던 장소는 1988년 11월 고마기로 물을 막고 간척 사업을 하듯 매립 공사를 하면서 26,200여 제곱미터의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의 공지천 유원지는 이렇게 탄생했던 겁니다. 눈과 얼음이 있어 행복했던 춘베리아의 겨울. 얼어붙은 강물 위에서 아이들은 얼음배로 모험을 하기도 했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하키채를 들고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제대 불문 얼음구멍 앞에 앉아 월척을 기대하기도 했죠. 추울수록 아름다운 이곳. 춘천 공지천의 겨울엔 여전히 추억이 가득합니다. 진짜 강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네. 전국대회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 신기하지 저는 않았어요? 이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장면 있잖아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찔하긴 했어요. 네. 아니 우리 기사님도 어쩜 저렇게 운전이 정말 잘하시는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겨울 추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네네. 운전도 거기에 익숙해지시나 봐요. 네. 진짜 리스펙트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정상이고 겨울은 추워야 정상이다라는 말이 네. 있습니다. 이 꽁꽁 어는 강추위도요. 우리 아름다운 사계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강추위는 수요일이 되면 평년 기온을 되찾을 거라고 합니다. 네. 다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네.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은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 강추위입니다. 강추위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선정해서 가족 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대전으로 떠나볼 텐데요. 충청남도 최북단에 위치한 당진은요. 네네. 이 고즈넉한 분위기는 물론이고요. 역사와 전통의 도시로 또 유명합니다. 자, 분위기, 역사도 너무 좋지만 풍경마저도 아름답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힐링을 원하는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나 홀로 떠나는 강진의 여행, 그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아름다운 자연을 따라 소복이 쌓인 눈이 하얗게 빛나는 이곳은 충남 서해안의 최북단에 위치한 당진입니다. 마을 초입부터 아기자기한 건물들과 벽화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홀로 떠나볼 여행지는 바로 충남 당진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당진의 가슴 뻥 뚫리는 명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백제 9년이자 내포지방의 중심이었던 면천면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명소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 자리를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성벽이 보여요. 이곳은 이제 면천읍성의 그 남문 이제 쪽이 되겠습니다. 면천읍성은 그 조선시대 그 세종 때 세워진 그 이곳 면천을 방어하게 세워진 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에 세워진 성이고요. 이제 이 면천군에 이제 이런 그 재산과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시대에 세워진 그런 읍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3분의 2가 바다로 이루어진 당진시는 바다와 가까웠던 지형적 특성상 외구의 침입이 잦았다는데요. 면천읍성은 외구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어시설의 역할을 하며 백성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야, 이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웅장하고요. 그렇죠. 이제 적이 함부로 쳐들어오거나 침략할 수 없도록 만들기니까 이 정도 돼야 또 방어할 수 있는 분이 되겠죠. 예. 잠깐만요. 좀 여기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성벽에서 여기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네요. 이제 적이 아무래도 문을 뚫고 들어가는 게 가장 손쉬운 돌파 방법이다 보니까 이 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방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적에게 방어하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작은 성에서도 이런 옹성이 구조가 있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이야, 이 옹성이라는 구조가 아주 군사적으로 전략적이고 지혜로움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끊겼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평화로운 마을길이 펼쳐지는데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백성들이 살기 좋은 땅이 되도록 고민을 거듭해온 왕의 간절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덩그러니 누각 한 채가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그 면천군의 관아가 있었던 곳에 그 정문 역할을 했던 풍랑루라는 그런 누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뒤에가 그 이곳 면천이 군이었을 때 그 군청이 있었던 그런 그 곳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그 일제시대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면사무소가 되면서 기존의 관아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요. 이곳 그 정문이 있었던 요 풍랑루만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쇠락하게 돼서 현대에 와서 다시 이제 재건을 한 그런 곳인데요.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이 면천 안에 이런 그 옛날 과거에 이런 그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풍랑루라는 이름에도 어떤 좋은 의미가 있을까요? 풍락이라는 말이 한자가 뜻이 있는데 풍은 이제 풍요롭다 그런 뜻이고 낙은 이제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뜻이라서 아무래도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잘 지냈어야 하는 마음에서 풍랑루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면천면 성상리에 자리한 면천향교입니다. 지방민의 교육을 위해 나라에서 세웠던 교육기관이죠. 아무래도 학문을 닦던 곳이라 그런지 저도 막 마음이 정갈해지는데요. 이 면천에도 향교가 있었네요. 고을에는 다 향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향교가 있으면 그 지역의 유학이나 이런 거를 좀 다스리고 또 이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었죠. 원래는 성리학을 좀 널리 이렇게 퍼뜨리고 좀 자리 잡게 하는데 이게 향교가 되게 많은 기여를 해요. 단순히 글을 배우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네요. 좀 약간 복합 문화 공간이고 또 이런 다양한 소통의 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던 곳이 이 향교였던 것 같습니다. 면천향교는 1392년 조선 개국과 함께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홍살문을 시작으로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앞뒤로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향교의 가람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향교에서 가장 신성시대에는 중요한 공간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어쨌든 그 이 향교가 있고 또 향교가 있으려면 그 유교 그리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제 모시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이제 그런 향교의 기능이 많이 사라진 지금도 1년에 이제 추기에 한 번 두 번 석전대제를 지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유교하면 공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공자나 옛 성현들이 모셔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모셔져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봄가을로 계속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겨울에 네. 혼자 나홀로 떠나와서 좀 머물고 가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곳 면천읍성이 그런 역사적인 이런 그 유적도 많이 있고 또 아기자기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있으실 때 이렇게 한번 혼자 조용하게 돌아보시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당진의 자랑, 드넓은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죠. 해안길을 따라 조성된 성문 해안도로를 찾았습니다. 와, 이 드넓은 바다가 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스트레스 풀리고, 야, 기분이 너무 시원해요. 서해를 따라 펼쳐진 바닷길을 시원하게 내달릴 수 있어 요즘 같은 때 드라이브하기에 제격입니다. 바다다! 이야, 너무 상쾌한데요? 가슴이 뻥 뚫릴 듯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이곳은 장고항리 성문 방조제에서 교로리 외목마을까지 이어지는 성문 해안도로입니다. 비교적 짧은 구간이지만 해안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고요. 특히 전망대에서는 장고항 노적봉에서 떠오르는 서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외목마을은 알겠는데요. 성문 방조제가 뭐예요? 성문 방조제는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서 성문면 장고항리를 잇는 방조제인데요. 우리나라의 단일 방조제 중에서도 단연 으뜸의 길이를 자랑한답니다. 특히 성문 방조제를 따라 가다 보면 실치회의 본고장, 장고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은 장고항 마을을 만날 수 있고요. 장고항에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찬란한 일출을 볼 수 있는 외목마을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진의 명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가야겠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여유를 누리는 시간. 겨울바다가 그리울 때면 충남 당진으로 나홀로 여행 떠나보세요. 작고 평화로운 마을 면천읍에서 역사 이야기도 만나보고 바다를 따라 달리며 온몸으로 힐링을 느낀 하루였는데요.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빛나는 당진에서 오늘도 추억 한 페이지를 그리고 갑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 화이팅!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용석 씨. 네. 지난 12월 31일, 그러니까 2020년의 마지막 날이죠. 네네네. 그날 뭐 하셨어요? 일단 일찍 저녁을 딱 먹고요. 네. TV 앞에 앉았습니다. 앉고요. 앉고 캔을 살짝 따고요. 네, 따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을 봤죠. 오. 당연히 봤죠. 오. 그리고 뭐 새벽녘에 잠을 들었는데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밖에 나가진 않았어요. 오. 실내에 머물렀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일출 보러 밖에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송 중입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해 뜨는 거는 집안에서 봐야 된다는 어허, 주의고요. 더불어서 걱정하긴 했죠. 네. 왜냐하면 이 강원도 지역이 워낙 또 일출 명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내심 좀 걱정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아니 요즘에 일출 명소를 가지 못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 일출을 구경하셨던 분들도 그게 계시다고 좋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면 베란다에서 구경하시거나 그럼요.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강릉하면은 진짜 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연말에 정말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근데 성탄절 연휴나 아니면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안 오셨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막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뉴스에서 아하. 보긴 했었거든요. 네. 아, 강릉에 올해는 과연 어떤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을지 사실 짐작이 가기도 하고 안 네. 가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새로 추가되면서 불과 5일 사이에 70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갑작스런 확진자 증가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차단을 못하면 그 광범위한 확산이 N차 감염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강릉의 한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면 새해가 되는데
매년 이맘때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강릉을 찾아 첫 일출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강릉시에서는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과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지켰을까요?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이 맛집이나 관광지는 또 어떨까요?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이곳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강릉시가 비상에 걸렸다. 해변을 통제하고 해돋이 명소를 폐쇄하고 오지 말라 호소를 해도 수많은 인파가 강릉으로 몰려오진 않을까 걱정이 태산인데 해변 출입을 통제하고 있사오니 관광객분들께서는 과연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냈을지 현장 스케치에 나서본다. 이곳은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경포해변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낮 12시 정도 됐는데요. 평소라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오겠지만 오늘은 강릉시에서 통제를 해서인 탓인지 아직까지 사람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특별 방역을 위해 강릉 지역의 모든 해변을 통제한 상황. 평소라면 발 디딜 틈 없던 해변가엔 관광객보단 붉은 띠와 함께 통제 요원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1,400여 명의 공무원이 경포, 정동진 등 주요 해변 및 출입구와 주차장에 투입됐다. 저는 지금 해변관리본부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릉 전 해변을 폴리스 라인을 쳐서 통제를 했고요. 근데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청 직원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신 분들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빈 해변 위로 등장한 것은 바로 드론. 드론을 이용해 전면 통제 상황을 알리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가 직접 담당자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신 건가요? 해변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드론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혹시 이 무단으로 들어온 관광객들이 혹시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4일 차고 있는데 4일 동안 한 400명의 그 관광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KTX. KTX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 네, 저는 지금 강릉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강릉으로 오는 KTX가 이미 오래전에 대부분 매진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연일 보도된 강릉행 KTX 매진 소식. 우려대로 승객 중에 관광객들도 많을지 도착하는 KTX를 지켜보는데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커다란 캐리어의 젊은 일행들. 강릉역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다행히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열차표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매진됐다고 하니까 아직 방심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포항으로 향하는 KTX 표는 매진됐고요. 강릉행 표는 매진됐다가 다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지 말아달란 호소와 함께 해변 통제, 그리고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1월 1일 오후 3시까지 모든 식당 내 취식 금지라는 초강수에 반응한 걸까? 실시간 예약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네, 저는 지금 강릉의 유명한 맛집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라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설 텐데요.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과연 12월 31일인 오늘은 어떨지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진 식당 영업이 가능한 점심시간.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줄을 선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또 다른 맛집 골목은 어떨까? 강릉시 수칙으로 인해서요. 오늘 오후 3시서부터는 안에서 음식을 못 먹게 해서 오늘 3시서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는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객들이 온다 해도 지금 못 드시기 때문에 저희도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손실이 엄청 커요, 지금. 장사하는 입장에선 24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이 상황이 야속한 상태. 허나 코로나 확산세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 책임을 알기에 매출이 걱정돼도 모두들 따를 수밖에 없다.
네, 이 맛집 거리를 직접 한번 걸어 다녀 봤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아마 이 강릉시가 시행하는 규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3시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 이 모든 식당들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또 다른 곳은 어떨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초당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 핫플레이스답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줄을 서 있는 모습은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층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초당동. 소문난 맛집은 역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물론 다들 이렇게 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왔겠지만은 정말 좀 사실 여기서 저희도 오자마자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왔으니까 또 먹고는 가야 되니까. 이곳은 강릉의 한 유명한 카페입니다. 이곳은 평소에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줄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길게 늘어선 자동차,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온 사람들까지. 맛있는 걸 찾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냐만서도 때가 때이니만큼 걱정 어린 시선을 피할 순 없다. 그렇다면 안목 해변은 어떨까? 평일에도 주말에도 발 디딜 틈 없던 카페며 바닷가. 네, 이곳은 강릉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안목 커피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관광객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통제를 막기 위해서 이 통제선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었던 지난주보다 더 확대해서 더 넓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바닷가 안쪽으론 사람들의 출입이 없는 상황. 하지만 통제선 바깥으론 여전히 북적이는 사람들과 빽빽이 주차된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오늘 강릉의 명소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과연 코로나는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밝아온 2021년 새해 첫날. 모두의 희망을 품은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도 현실이 됐다. 통제선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긴 걸까? 아니면 나 하나쯤은 상관없다 간과했을까? 혹시 코로나 종식을 염원하기 위해 일출을 보러 나선 것일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괜찮은 것일까? 네,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모두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당첨자 한 분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경윤 씨가 한번 맛깔나게 한번 해주시죠. 네. 먼저 이 시청 소감도 들어왔다고 해가지고요. 오케이, 네. 시청 소감도 먼저 발표를 할게요. 카카오톡으로 들어왔는데 네. 김영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공지천에서 오리배 타면서 남자친구랑 크게 싸웠는데 그 남자랑 지금 같이 강원 산림 보면서 추억 얘기하고 있다고. 아유, 야 강원 산림호가 사랑을 다시 이렇게 네. 속삭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제 삼행시 당첨자분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일까요? 짜자잔! 네, 오. SM 스타 575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자, 운 띄워드릴까요? 네. 자, 강산이 여러 번 바뀌어도 추억으로 가득한 나의 어린 시절 공지천 모습은 나에게 아주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네. 야, 공지천에 와. 정말 추억이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게요. 네, 오늘 당첨되신 분께는요 가족 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